눈을 뜨기엔 아직 한참이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코끝이 살짝 시려오던 그 서늘한 방 안. 두꺼운 솜니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깊은 잠과 얕은 잠. 그 경계 어딘가에서 나른하게 헤매고 있을 때면 방문 너머 부엌에서부터 조용히 흘러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탁탁탁.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다지는 소리. 이어서 통, 통통통. 나지막하면서도 경쾌하게 부엌을 울리던 나무 도마의 울림이었습니다. 그 컴컴한 새벽에 들려오던 규칙적인 소리는 어린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자장가 같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아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그저 온몸으로 안심할 수 있었지요. 우리 엄마가 벌써 일어나셨구나. 엄마가 부엌에 있구나. 그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더 깊숙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던 그 나른한 편안함. 엄마가 부엌에 계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어떤 무서운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 같다는 묘한 안도감이 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내가 그 시절 엄마의 나이가 되었지만 삶이 고단하고 외로운 날이면 저는 유난히 그 새벽의 도마 소리가, 그리고 이불 속의 그 나른했던 평화가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그 시절의 새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묵직했던 것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 유난히 길고 컴컴하던 겨울날의 새벽은 더더욱 그랬지요. 좁은 방 안에서 온 가족이 나란히 누워 쌕쌕거리며 숨소리를 내는 동안 엄마는 늘 아무도 모르게 가장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이불 소리조차 자식들의 단잠을 깨울까봐 당신의 옷자락을 꼭 쥔 채 발걸음을 죽여 문을 열고 나가시던 엄마의 뒷모습. 문이 열릴 때 방 안으로 훅 끼쳐들던 문간방의 매서운 냉기만이 엄마가 나간 자리를 겨우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 겨울날의 부엌은 얼음장 그 자체였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길게 뿜어져 나오고 무쇠솥 뒤편에 받아둔 물통에는 얇은 얼음이 서걱거리며 깨지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석유골로 불빛과 전등갓에 먼지가 뿌옇게 앉은 주황색 알전구 하나를 겨우 켜고 엄마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쇠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주방 가득 온기가 돌 때쯤 비로소 엄마의 도마 위에는 하루의 계절이 올라왔습니다. 잘 익은 김치 한 포기를 썰어 접시에 담는 시큼한 냄새, 구수한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와 물을 써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통통통. 나무 도마에 부딪히는 칼날의 정직한 소리는 얇은 미닫이문 틈새를 지나 이불 속 내 귓가에 보드랍게 안착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릴 때의 그 포근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내 머리맡에 놓인 양은 밥상에 따뜻한 밥이 오르기 전 나는 이미 그 도마 소리만으로도 온 마음에
내가 부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철없던 시절에 나는 그 도마 소리가 당연한 세월의 법칙인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잠이 없고 원래 추위를 타지 않으며 새벽이 오면 마법처럼 깨어나 밥상을 차려내는 존재인 줄로만 믿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지독한 피로와 시린 무릎이 있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요. 내가 부모가 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옷 마디마디가 무겁게 가라앉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엄마도 나와 똑같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겨웠을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요. 전날 밤 늦게까지 밭일을 하느라 육남매의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느라 손목이 시큰거려 밤새 끙끙 앓았던 날에도 엄마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을 떠야 했습니다. 잠을 깨우려 찬물에 서둘러 손을 담글 때 손가락 마디마디를 파고들던 그 찌릿한 시림을 엄마는 혼자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특별한 찬거리도 없던 가난한 살림에 오늘은 또 무엇을 끓여서 이 많은 자식들을 먹여보내야 하나. 도마 위에 무 한 덩이를 올려놓고 칼을 쥔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엄마가 삼켜내야 했던 그 새벽의 고독은 또 얼마나 깊었을까요? 자식들이 학교에 갈 때 싸줄 도시락 반찬을 위해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쪼개고 쪼개며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던 엄마의 어깨는 늘 조금씩 굽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대문을 나서는 그 뒷모습을 보아야만 엄마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단한 하루의 첫 단추를 채우셨던 겁니다. 내가 받아먹었던 그 따뜻한 아침 밥상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뼈를 깎고 살을 깎아 도마 위에 올려놓은 당신의 인생과 맞바꾼 사랑의 성찬이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제 기억 속에 젊고 씩씩했던 엄마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가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를 수 있는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컴컴한 새벽녘에 주방불을 먼저 켜는 사람은 바로 내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잠든 고요한 시간, 피곤함에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치켜뜨고 주방으로 향할 때면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서글픈 찬거리들을 꺼내어 도마 위에 올리는 순간 제 손에는 어느새 옛날 엄마가 쥐었던 그 익숙한 칼이 쥐어져 있더군요. 통통통 정적을 깨고 집안에 울려 퍼지는 나의 도마 소리.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이 투박한 도마 소리가 수십 년 전 내 귓가를 안심시켜주던 우리 엄마의 소리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보다 자식의 굶주림이 더 걱정되고 내가 조금 더 피곤하더라도 내 새끼 하루 시작을 든든하게 배웅해주고 싶은 이 눈물겨운 대물림.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부엌 바닥에 흘려두었던 그 지독한 사랑의 걸음걸음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늘봄님들의 기억 속에도 어쩌면 저마다의 부엌에서 흘러나오던 그리운 도마 소리가 하나쯤은 숨겨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 새벽, 부엌에서 들려오던 도마 소리는 엄마가 자식들에게 보내는 가장 다정한 편지였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여기 있단다. 오늘도 힘내서 너의 하루를 살아가거라. 하고 말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소리가 주는 안도감 덕분에 거친 세상 속에서도 크게 쓰러지지 않고 이만큼 올바르게 자라올 수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냉정해도 내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엄마의 부엌에서 들려오던 그 따뜻한 울림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주방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의 도마 소리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리고 평생을 누군가의 아침을 깨우기 위해 헌신해온 나의 거친 손을 가만히 가슴에 모아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새벽을 닮아있는 늘봄님들의 하루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긴 산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당신의 시간을 읽어드리는 곳, 늘봄 산책입니다.